자, 먼저 자바 FX에 대한 개요인데요. 이거는 제가 AWT 설명하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예. AWT는 JDK 1.0 나오자마자 같이 나왔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써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OS에 상당히 종속적이었어요. 그죠? 예. 뭐 OS 윈도우 7이나 10에 따라서도 UI 화면이 완전 달랐어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UI 모양이 서로 달랐고, 종류도 제한적이었다. 뭐 이런 운영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게 AWT였고, 이거를 이제 깨고 나온 게 스윙이었는데, 스윙은 자바 코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바를 배우지 아니하면 UI를 못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스윙까지만 배웠다면. 그죠? 네, 자바 코드를 알아야 뭐 해석을 하든가 코드를 짜든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은 이제 모든 운영 체제상에서 동일한 이제 자바만의 특별한 이제 UI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갖도록 자신만의 UI 룩앤필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어진 뭐 더 이뻐진 운영 체제의 뭐 네이티브 UI를 더 선호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AWT에서 배웠다시피 페인팅 있죠. 리페인팅하고 예. 그 페인팅하고 리페인팅을 하는 곳에서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걸로써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지금이야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당시에만 해도 메모리에 상당히 부하가 걸렸어요. 좀 더 규모가 있는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 보면 DB도 연동해야 되지, 이것도 띄워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에 와서 또 해보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자바 코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라. 자바 코드 모르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화 상대조차도 되지 않는 거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협업이 우선이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HTML이나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웬만한 좀 특출한 디자이너들은 그 정도까지는 다 공부를 합니다.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돼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UI를 짜올 테니까 너희들이 백엔드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게끔 해라. 아니면 백엔드가 주가 됩니다. 원래 메인은. 이제 앞으로 프론트엔드는 많이 사라진다라고 지금 이미 뉴스에서도 테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UI 쪽은 너무나 이제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UI의 프론트 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는. 저 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UI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백엔드 단은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들 물론 인텔리전스 기능이나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짜는 거에는 도움이 많이 주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단이 훨씬 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뭐 2019년도 7월 달인가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봤어요. 제가 한번 또 매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자바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1등이고요. 2등이 C 언어예요. C도 아직도 많이 써요. 자바가 18% 정도 되고요. C가 16%. 그 다음 3등부터 훅 떨어져요. C++ 6%.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뭐 등등 쭉쭉 내려가던데 뭐 그거 있어요. 뭐 한번 찾아보세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이러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맞다. 3위가 바이썬일 거예요. 4위가 바이썬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자바를 많이 씁니다. 요즘에 좀 올라와가지고, 뭐, 바이썬이 왜 대세다, 그,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빅데이터하고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뭐, 치고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보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바를 넘어설 언어는 아직까지 없어요. C 언어가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도 16%가 쓰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바 배우고 나면 자바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아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봅니다. 자, FX에서는요. 이제 오라클에서 2010년도에 자, 썬을 이제 인수하면서 썬을 M&A 하면서 이제 1.8부터 강력히 추진을 했어요. 강력히 추진을 하면서 이제 리아라고 하는데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부자 인터넷 프로그램입니까? 뭐 아무튼 이런 게 뭐 API가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FX는 FX 도큐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자바 FX 닥스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있고, 또한 FX는 씬빌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UI 만드는 툴도 있고요. 뭐 그리고 자바 SDK도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거의 이제 지금 독단적인 이제 아마 이제 향후 앞으로 FX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FX를 가지고 지금 인베디드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경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는 인베디드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신용건 교수가 운영하는 건데 저랑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면 해놓는 거 보면 이제 인베디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바로 임포트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컴파일 시켜서 코드 삽입시켜가지고 거기에 막 전류가 흐르고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리고 이것만 자바만 볼 줄 알면 나머지 언어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여기서 이미 몇 명이 증명했잖아요. 다른 언어들 공부한다고 다른 동영상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더 어렵죠. 여튼 정리하자면 FX는 레이아웃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죠? AWT 할 때 레이아웃 매니저 그죠? 그 레이아웃 배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이거 우리 HTML 할 때 배웠어요. 그죠? 예. 뭐 그래서 아이디 선택자나 뭐 그 뭐죠? 클래스 선택자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직 비즈니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백엔드에서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업화가 되죠. 그죠? 디자이너들한테 뭐 내보다 좀 이런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애한테 뭐 이렇게 좀 해도 이러면 거기서 만들어 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디 값 하나 줘가지고 거기 따서 와서 이벤트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분업화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바뀐 건데요. 자바 7 업데이트 6 버전부터가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는 자바 이제 이거 JDK와 JRE에 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FX 프로젝트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자바 FX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자바 프로젝트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예, 자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처음에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부터 FX로 이걸 만들 거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자바 FX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다 SDK하고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편리해지고 있어요. 편리해지고 있고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FX를 좀 소개를 했고요. 이때까지 이제 자바에 대해서 UI 쪽에서 이제 변천했던 과정들은 이미 앞서 설명했던 부분과 AWT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뭐 역사적인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스타트 지점은 항상 어디라고 있습니까? 메인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메인인데요. 자, 이 메인인데 이제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는데, 자, 메인 메서드를 체크하고 우리가 생성을 하는데요. 이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하나 받아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자바 FX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주상 클래스인데 상속받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타트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오버라이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안에서 application.launch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앞에 클래스명이 사라져 있죠, 그죠? 예, launch라는 정적 메서드를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launch라고. 그러면 이 launch라는 메서드가 바로 뭘 호출하느냐? 여기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스타트를 호출하고 여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씬이라든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show 하고 하면 윈도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거를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뭐예요? 이게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와 같은 형태죠. 맞습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요러한 요 정도까지가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가 스테이지고, 자, 이 스테이지 위에 우리가 어떠한 그림 혹은 영화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스테이지에다가 이제 화면 영상이 옛날 같은 경우, 요즘에야 뭐 파일로 뿌리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뒤에서 영상기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기로 뿌릴 때 이 화면에 이 화면에 한 장면 한 장면씩이 돌아가면서 구동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구동이 된다라는 게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씬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씬. 씬이라는 약자, 씬이 우리가 영화에 뭐 한 카트, 두 카트, 세 카트, 네 카트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맞나요, 씬? 예. 요렇게 요 씬을 뭐 우리가 이제 생성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 씬 한 카트, 지금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씬을 만들어서 여기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보면 셋씬이라는 게 있어요. 세터가 있어요. 씬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 화면이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백그라운드에 있고요. 그 위에 앞에 씬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FX의 개요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메인 클래스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스태틱 보이드 메인을 하고 나서 자, 론치 메서드는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 좀 이따 같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 스타트를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 씬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씬의 사이즈, 뭐 씬의 무슨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서드인 론치를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을 하면 내부적으로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 윈도우 및 UI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AWT 배울 때 우리가 화면이 생성됐다가 사라졌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 내용을 리페인트를 하고 페인트를 해줬습니까? AWT 스레드가 해줬죠. 예, 그와 유사하게, 자,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이유는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여기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론치를 호출함으로써 그 이후에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스타트 메서드를 실행을 해줘요. 결과론적으로 얘를 움직이는 거는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화면 내에서 어떠한 이제 UI의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타이머 같은 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시각은 시각대로 시시각각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 할 때는 이제 어떠한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 UI를 변경시키는 것은 절대 여기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UI를 변경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얘가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기에서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Q가 존재합니다. AWT에도 Q가 있었죠, 그죠? 예, Q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져와서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그걸 잡아가지고 UI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뭐 할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자바FX 윈도우 창을 이거를 우리는 스테이지로 보는 거예요, 스테이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주된 스테이지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시고 나면요, 오버라이딩을 이렇게 한다고 추상 메서드를 딱 이렇게 딱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러한 선언부가 올라옵니다. 선언부가 올라오면 이 스테이지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스테이지 안에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세터를 호출해 가지고요, 셋씬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씬, 즉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fxml 파일로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기다가 생성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까지 설명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 자, 자바FX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우리 AWT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었고 각종 스레드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다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라이프 사이클을 아셔야 이때 뭐가 움직이고 이때 뭐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론치라는 메서드는 메인 스레드가 생성을 시켜서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제 론치 메서드에서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FX에 론처라는 게 있어요. 론처라는 얘도 이니시라는 메서드인데, 이니시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거는 최초 한 번만 호출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스타트 메서드를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어플리케이션 론치를 호출 시 생성되는 스레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UI를 변경을 하고 생성하고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스레드입니다. 이게 바로 자바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생성자나 스타트나 스탑이나 이러한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UI를 변경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UI를 변경을 하고 생성하는 역할은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예외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에서 어떠한 UI 버튼이라든지 뭐 아니면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 값들을 변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성되는 게 자바 fx 론처 메서드인데 얘는 init 메서드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코드예요. 초기화 코드. 그래서 이제 UI 변경 및 생성 코드하는 거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하니까 얘는 UI 변경이나 생성하는 코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윈도우 창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X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X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창닫기 버튼 요걸 우리가 딱 클릭을 하게 되면요. 내부적으로 platform.exit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platform.exit나 혹은 X 버튼을 누르면 둘 다 스탑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똑같은데 자, platform.exit 호출 또는 마지막 스테이지가 닫힘 이것조차도 이제 전부 다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다 잡아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내부적으로 이제 스탑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게끔 이제 이벤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여기에서 뭐 어떠한 호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AWT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윈도우 어댑터 이용해서 리스너 장착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지만은 이제 굳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종료하는 거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자바 fx의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론처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은 없고 여기서 메인에서 이렇게 호출하면 이제는 모든 걸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다 잡아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론 하나 마치고요.